중복인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청주와 전주도 35도를 넘어서는 등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더웠습니다. 그런데 절기상 대서인 오늘은 더욱 강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6도, 경기도 고양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지역에 따라 38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말 그대로 열돔을 형성한 데다 남쪽을 통과하는 6호 태풍 인파까지 더운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35도 안팎의 이 폭염은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33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5.3도, 청주 35.8도 등 올여름 최고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은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6시 기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는 폭염경보가,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 경기도 고양은 37도까지 치솟고 이보다 더 높게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중국에서부터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다가와 한반도에서 겹치며 열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6호 태풍 인파에서 열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열돔을 가져온 두 고기압은 다음 주에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에 한 달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던 곳과는 달리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폭염이 끝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곳곳에 폭염이 나타나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발생할 태풍들이 우리나라의 대기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가 남은 여름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전력 사용량은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전력의 여유분을 뜻하는 예비력이 10기가와트를 웃돌고 예비율이 12%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오늘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8년 만에 공공기관의 냉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운영을 정지했던 신월성 1호기의 발전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등 원전 3기도 서둘러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력 수요는 오후 5시쯤 89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최고치입니다. 정부의 수요 관리 정책에 따라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냉방 온도를 2도 높게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전력 수급이 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는 8월 둘째 주까지 매일 30분씩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이곳 정부 서울청사의 현재 실내 온도는 28도가 넘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에 냉방 사용 자제를 권고한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에어컨 바람 세기도 약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중복더위 속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근무를 이어갑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고 좀 더운데 에어컨까지 잘 못 트니까 조금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년 전 전국적으로 순환정전을 시행했을 당시 예비전력은 3.43기가와트. 이번 주 예비전력 전망치와는 불과 0.57기가와트 차이입니다. 발전기 고장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은 전력 저장 장치, 즉 ESS를 활용해 전력 수급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전력 수요 급증 상황을 가정해 비상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은 7%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10%를 웃돌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에 이어 23일엔 월성 3호기까지 가동됩니다. 원전 3기가 모두 가동되면 전력 예비율은 2% 가까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밤사이 6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새벽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옥련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이 모두 꺼져서 컴컴합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러는 거야. 소리 없어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려고 소리 핑계대고 이 더운 여름에. 차량 에어컨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1시간이면 된다. 뭐 한 2시간이면 된다. 지금 계속 이런 게 8시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그러고 너무 걱정돼요. 진짜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정전 6시간 만인 새벽 2시에야 전기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력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무더위 속 590세대가 새벽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이 아파트 단지도 어젯밤 8시쯤 정전됐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복구됐는데 역시 차단기 문제였습니다. 사용량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여름에 전력 사용이 많다 보면은 전기가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고. 이 밖에도 밤사이 경기 고양과 광명,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 크고 작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변압기가 터지면서 재판과 행정 업무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암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관이나 담당자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문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56명인데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까지 합하면 1,72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1,800명 안팎. 하루 최다 기록이 또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대상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등입니다. 270명 전체 장병의 90%가 확진된 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입됐는지 초기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지휘 보고 체계와 방역 지침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2일 최초 환자가 나왔을 때 격리하지 않고 감기약만 처방한 의혹과 이후 지속적으로 감기 증상 환자가 속출했는데도 8일이 지난 뒤 늑장 보고가 이뤄진 점 등이 조사 내용으로 거론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456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225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까지 합치면 1,726명으로 밤 9시 기준 최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에서 1,800명대 초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1,784명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오늘 25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열린 방역당국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4단계를 일단 2주 더 연장하고 이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맞닿아 있는 육로 국경의 통제를 다음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캐나다가 국경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백신을 맞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검문소입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필수 이동 외에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이 이 조치를 8월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가 국경을 열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take this incredibly seriously, but we look and are guided by our own medical experts and not in a I wouldn't look at it through a reciprocal intention.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2주 사이 3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비중이 80%를 넘고 특히 어린이 감염자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In our ICUs, we are seeing younger people intubated who are very sick or who are on the floors and are very sick.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달라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ve been vaccinated. Many of my colleagues have been vaccinated. And the vaccine is safe, effective, and it's widely available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nybody who wants to get it.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도쿄올림픽 미국 대표단을 이끌기로 한 질 바이든 여사는 개회식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예정돼 있는 집회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에 협조할 건 하되 집회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향해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방역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주시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 국면 속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회 자제를 호소하며 엄정 대응을 말했습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노동계는 집회를 그대로 열었고 이후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총리가 집회 참석자 명단부터 통째로 제출하라고 민주노총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반발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지침을 내려서 개별 결과들이 방역당국으로 가고 있고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도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에 협조할 건 하되 집회는 집회대로 계속 열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임금격차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측은 강원도 방역 지침에 맞춰 99명씩 분산해서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지자체가 불허할 수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김 총리가 코로나 대유행 속 집회 불가 원칙도 재확인한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갈수록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